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4월 19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아이오닉5의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바로 오늘 국내에 출시됩니다.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의 경우 자동차 개별 소비세 혜택 적용 후 4,980만 원이고요. 프레스티지는 5,455만 원이고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국고 보조금 800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 400만 원을 받으면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는 3,78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현대차의 아산공장 휴업입니다. 현대차 아산공장이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휴업할 예정입니다. 소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만 휴업을 하고요. 자동차 엔진 생산 라인은 정상적으로 근무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네, 또 이번 휴업으로 2천여 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스케줄은 HD의 상장 폐지입니다. HD가 기업의 계속성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됨에 따라 2021년 4월 19일인 오늘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가 미국 식품의약품에게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 손을 잡고 코로나19 현장형 항원 신속 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의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아트러스터는 코로나19에 특이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는 셀트리온 개발 항체를 적용해서 바이러스 항원을 인식하는 제품인데요. 감염 여부를 15분 이내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항원이나 S항원 중 하나만을 검출하는 타 경쟁사의 신속 진단키트와는 다르게 이 두 항원을 모두 검출하는 듀얼 항원 방식으로 민감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코로나19 초기 증상자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3.3%와 99.1%였습니다. 네, 이번 FDA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서 디아트러스트를 미국 내 즉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FDA는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디아트러스트의 연속 검사를 허용을 했는데요. 연속 검사 허용에 따라 3일에 한 번씩 혹은 24시간에서 36시간 간격을 두고 일주일에 2회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무증상 환자에 대한 추적 관찰이 가능해서 감염 초기부터 현장에서 감염 환자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지는 만큼 이번 FDA 승인을 계기로 해외 각국의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효성화학입니다. 이 효성화학이 올 하반기 베트남 신규 프로판탈 수소 공장 가동으로 이익이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상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효성화학의 한국 공장은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회복으로 판가가 상승했고 이 베트남 공장도 가동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적자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67% 급증을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 역시 실적 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667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 폴리프로필렌의 가격은 다소 하향 안정화되겠으나 중국하향 제품의 프리미엄 회복으로 판가 방어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베트남 법인의 흑자 전환 역시 실적 측면의 기대 요인으로 보입니다. 주가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 동안 주가는 무려 74% 상승했지만요. 2022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3.5배에 불과해서 주가는 여전히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효성화학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 대비 100% 상향한 5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난달에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의무 보유 해제 날이 되었지만 오히려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장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약 312만 주에 대해서 1개월의 보호 예수를 설정했는데요. 오늘은 이 기관 투자자가 의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가 시장에 출회되는 날입니다. 공모 당시 기관 배정 물량의 24.71%며 전체 발행 주식의 약 4.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무 보유 해제 날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히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장중에 7% 넘게 오를 정도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대규모 매물 출회에도 향후 성장 가능성에 따른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반도체 품귀로 유통시장에서 지난해 개당 $8 하던 MCU 가격이 최근 6배 이상으로 오른 데다가 높은 가격을 주고도 구할 수 없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전날 한 언론에 따르면 반도체 품귀로 유통시장에서 지난해 개당 $8 하던 MCU가 최근 $50로 6배 이상 뛰었지만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MCU는 정보기술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인데요. 중소 IT 업체들은 해외 반도체 기업의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합니다. 자동차에서 시작한 칩 부족이 스마트폰을 거쳐서 TV, 생활가전, PC와 소형 전자기기 등 IT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제품별로 많게는 30배 이상 뛰었지만 웃돈을 줘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 어버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 주로 가전과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팹리스 업체인데요. 이 자동차 업계가 부품 품귀 현상에 시달리면서 정부가 조만간 반도체와 자동차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현우산업입니다. 현우산업이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품귀 현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고사양 칩 패키징에 쓰이는 기판 공급 부족으로 관련 부품 가격이 기존보다 최고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앞서서 스케줄에서도 말했듯 오늘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아산 공장의 가동 중단 소식을 알리기도 한 만큼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부터 현대차까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PCB 생산업체인 현우산업에도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요. 이 바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PCB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PCB는 전자부품을 탑재하는 기판입니다. 현우산업은 국내외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전기차 전장 생산업체에 PCB를 공급하고 있고요. LG전자와 현대캐피코, 휴맥스, 오토모티브 등을 통해서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이 끝없는 악재, 대만 TSMC 공장 정전에 반도체 품귀는 더 심화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 품귀 현상 이슈에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참 많죠.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돌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정전 영향으로 MCU 등 반도체 생산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이유는 이 타이난 과학단지 내 송전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14공장 가동이 6시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인해서 TSMC의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파운드리 용량의 4%, 세계 12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용량의 2%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액만 111억 원에서 279억 원으로 TSMC의 연간 매출 가운데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MCU와 CIS 상승 차질로 자동차 업계와 스마트폰 업계 모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결국 반도체 수급에 돌발 악재가 터졌다는 의미입니다. 올 들어서 한파 그리고 화재 등과 같은 천재지변과 정전 등이 반도체 공장에 타격을 주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한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